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재해 미스터리 전조현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4년 3월 27일 알래스카 일대에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마그니튜드 9.2로 측정되었으며 지구 표면을 통해서 발산된 에너지는 5x1022줄지에 달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지진의 250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지진은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진의 약 4일 전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한 기류와 이상한 소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이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당시 알래스카 일대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진은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의 앞쪽에 있었으며 이 지역은 지진이 끝난 후 멸망적인 광경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후 수십 년간 건물, 도로, 다리 등의 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현상 중 하나는 어떠한 예방 조치나 대처 방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에서 발생한 해일은 약 15분 후에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를 충돌하였으며 이 지진이 발생한 시기와 관련된 이상한 소리 및 현상은 아직도 그 대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래스카 지진은 아직도 자연재해의 미스테리한 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3월 9일부터 발생하여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2일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전조현상으로는 일본 국내 어느 지역에서든 비정상적인 파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파도는 그 크기가 크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흠집도 없는 바다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선박에서 발견된 기묘한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들이 차례로 들켰다는 보고서와 고속페리가 섬과 부대표를 잇는 해상교통에서 도너처럼 돌았다는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은 지진을 예측하는 경보 시스템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의 일본 정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전조현상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결국 3월 11일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재해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심각한 대피민 상황 그리고 지역의 농경지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전조현상을 적극적으로 관찰하여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들 자연재해는 대개 매년 발생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전조현상 없이 예고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발생하는 몇몇 자연재해는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 하나는 나일강의 물결입니다. 이 물결은 갑자기 바다로부터 나타나서 나일강을 따라 흐르며 몇 미터에서부터 몇 차례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며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나일강 물결의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석조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오래전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석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석조가 나일강과 접촉할 때 석조의 결함과 나일강의 물결과의 상호작용으로 나일강 물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지진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지진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바다에 일시적인 변동이 생겨 나일강의 파도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일강 물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매년 초반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나서 서부 사하라 사막에서 나일강까지 불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은 나일강 물결을 일으키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일강 물결은 여전히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자연재해 중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아쿠아 푸츠나미는 역사상 최악의 인류 치명적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4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전 몇 주 동안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팬데믹 르완자톡시아 증후군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명확한 원인으로 인해 많은 이를 살해한 미스테리한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적인 폭우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조현상은 특히 인도네시아의 스밀랑 제도에서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조현상들은 대체로 무시당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 전조현상들이 아랫바닥 작업자들의 관심사일 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조현상들은 악화, 휘츠나미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전조현상은 쓰나미 발생 당일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미스테리한 전조현상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비상 대응을 수행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전조현상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비행기가 마침내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채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은 비행기의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한 신호입니다. 비행기가 사라지기 몇 시간 전에 발생한 이 신호는 지상교신센터에 수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신호가 실제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통신장애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MH370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행기의 실종 후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국제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 대상 지역은 인근 해역과 인도양의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수색 대상 지역은 넓고 바닷속 밑에 위치하는 비행기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구제 미수에 이르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색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MH370 비행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것도 입증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수색 작전 중에는 몇 차례 발견된 것들도 있었지만 모두 MH370이 아닌 다른 유의미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 비행기 실종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전 세계의 경찰과 해군, 항공편 전문가들에게 큰 과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서양 바미루어, 삼각지대는 북쪽은 미국, 플로리다, 서쪽은 멕시코 그리고 동쪽은 베네수엘라와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삼각형 지대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알려진 바와 같이 수많은 비행기와 선박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이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전조현상은 일반적으로 대서양 상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수한 기상 조건과 지형 구조 때문에 비행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해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노트의 바람과 강한 파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인근 해역에 비해 기온이 높은 온난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기상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강한 폭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지짐선의 고도가 낮아 비행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기 중에 미세한 입자들이 발생하면 이를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게 작동하게 되어 비행기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삼각지대에서 실제로 발생한 기상 조건과 지형 구조 때문에 비행기와 선박이 사라진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1999년 12월 15일 베네수엘라 북부 일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태는 15,00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불러왔으며 수천 가구가 파괴되고 14만 명 이상이 재난지역에서 신속하게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매우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폭우와 함께 쾌락성 기후를 가지는 곳으로 주로 오전에 일정 기간 강한 비가 내렸을 때 오후에 그물이 산조류를 일으켜 내렸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비상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집안은 깊은 토양층으로 이동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산사태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전조현상은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폭우와는 달리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일부 지역에서만 30분 이상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폭우 직후 오후에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산사태가 하루 만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폭우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 지역을 지나는 대서양 북동파 트레이드 윈드를 등교로 높은 온도를 지니는 북태평양해로 이동할 때 기온의 차이가 지면에 존재하고 이로 인해 폭우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역 주민들은 이전부터 이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2019년 여름 호주는 막대한 양의 산불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산불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급습적인 화재 중 하나로 천문학적인 수치의 기록을 세우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불들의 전조 현상은 아주 미스테리한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몇 주 동안 호주의 곳곳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와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며 이러한 날씨 조건은 산불의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산불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발화가 아니라 좀 더 미심쩍은 형태의 화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무나 식물들의 잎사귀, 풀 등이 갑자기 타오르는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산불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이전 산불과는 다른 대기권 연력학적인 현상으로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스테리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미스테리한 현상을 자세히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미스테리한 전조현상, 오로라 보레알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로라 보레알리스는 북극권이나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 중 하나로 흔히 북광 또는 교반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태양에서 나온 전자와 프로톤이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북극권 또는 극지자에 위치한 대기권의 분자들을 자극시켜 빛을 발하는 현상입니다. 순간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며 녹색, 붉은, 자주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드문 케이스로는 오로라 보레알리스가 난방기나 전력망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큰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극권에 위치하여 오로라 보레알리스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북쪽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캐나다의 자연재해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오로라 보레알리스를 구경하러 옵니다. 하지만 오로라 보레알리스는 정적 난파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그 모습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긴장감 있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측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을 강하게 지진이 휩쓸었다. 이 지진은 지구 레코드상 6.3의 강도를 기록하여 18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남겼다. 그러나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 미스테리한 전조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전 몇 주 동안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에서는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현상, 전기적인 불꽃놀이와 같은 현상, 레이더로 감지되는 이상한 센서 반응, 총파와 같은 높은 주파수 소리가 관찰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불꽃놀이였다. 지진 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은 하늘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몇 초간의 밝은 불꽃이 많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불꽃들은 보통 밤에 발견되었고 전기적인 불꽃보다는 불순물이 섞인 가스의 인안에서 확산되는 화학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진 발생 전에는 특이한 냄새, 이상한 동물 행동, 중력 변화와 같은 미스테리한 전조현상들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지진을 예측하거나 경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진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중 하나이며 이러한 미스테리한 전조현상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지구 내부 움직임과 같은 미세한 징후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2017년 허리케인 발리가 미국을 강타하기 전 미국 남동부 지역에는 이례적인 전조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전조현상은 마치 광대한 해저에서 발생하는 파도와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 이러한 전조현상은 바다 표면의 열과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조현상은 태평양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공기 중 수증기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전조현상은 허리케인 발리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조현상이 발생할 때 대기 중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고 기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조현상은 미국의 기상청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기상 예측과 관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관측이 필요합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 중 하나로 놀랄만한 생물 다양성과 산림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은 자연재해와 산림 파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조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조현상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에 따라 온도와 강수량 등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브라질 아마존 우림은 이를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 아마존 우림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산불인데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으로 인한 기온 상승, 강수량 감소, 촉매작용 등의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 파괴로 인한 습도 변화 및 방전, 불능지대로 변화하는 것도 산불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 최근 브라질 아마존 우림에서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조현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함으로써 강수량이 변화하고 기온이 상승하여 산림 파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산불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 파괴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1948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1948년 10월 5일 새벽 1시 12분에 시작하여 약 1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당시 기록된 바로는 마그니튜드 7.3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전 며칠 동안 지하수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여 얕은 우물에서는 물이 넘쳐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하수가 상승함에 따라 지형이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진 발생 전에만 일어났으며 지진 발생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지진 발생 직전에는 극초음파 신호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진 발생 전 단기간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전조 현상들은 지진 발생 이전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지만 당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전조 현상들은 지진 발생 예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번째 이야기입니다. 2013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로 약 1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엄청난 인프라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에 대한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 중부에서 형성된 허리케인 히카르 렘넌트 오브 타이푼 하이안로 이름 지어진 이 전조는 필리핀에 바로 향하는 경로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과는 다르게 히카르는 필리핀의 적도로부터 약 10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동 경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매우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러한 전조현상은 거대한 태풍으로 진화하게 되며 필리핀의 많은 지역을 타격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조현상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태풍이 발생하려면 27도 이상의 따뜻한 해수면 온도와 일정한 수분, 습도 등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경로가 바뀌어도 이러한 조건이 잘 충족되면 태풍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은 태풍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 비슷한 전조현상이 발생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2017년 초 캐나다의 노스러츠 지역에서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천 마리의 레빗과 복스가 돌연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 지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해석하던 과정에서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은 이 지역의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던 과학자들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동기화된 소멸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솔저스 락 솔저즈 락 자연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는 고슴도치, 양서류, 쥐 같은 동물들이 동시에 소멸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사망 시점은 동기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론 중 하나는 지역 내의 고도한 환경 변동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자연현상은 지구상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궁금해하는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래의 지구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1931년 중국 홍수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 홍수는 강승역의 내륙강 사이에 자리한 중국의 한 지역인 화베이 화북에서 발생했습니다. 홍수는 약 3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145만 명이 사망하고 3천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홍수의 전조현상으로는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에일리언 외계인들이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남색 계열의 빛이 지구 상공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화베이 지역에서도 관측되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기 몇 주 전, 수많은 사람들이 최초로 남색빛의 빛남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학자들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여겨졌으나 홍수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대상이 홍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의 정체성은 여전히 미스테리한 상태이지만 이런 남색빛의 미스테리한 현상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이 홍수를 놀라운 자연적인 비극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중국인들은 이 빛 현상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홍수의 참상과 함께 슬픔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17번째 이야기입니다. 2018년 1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산불의 전조현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산불이 일어나기 전 여러 지역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상황에서 집이나 차를 관통하는 작은 화산암 조각들이 발견되었고 인근 지역에서는 이상한 연기와 빛이 보였습니다. 이런 전조현상들이 산불 발생과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또 다른 미스테리한 전조현상은 인공지능 로봇이 발견한 것입니다. 시리코 라보라토리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은 이상한 화재 징후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로봇이 2018년 캘리포니아 산불 전에 발견한 이상한 화재 징후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들은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시간대의 비행기에서 이상한 레선스를 관측했습니다. 이 레선스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것이었는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테리한 전조현상들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으며 이 산불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해독수를 제공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호주는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전조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호주는 대규모 산불이 벌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산불은 고온과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밀림의 가열로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호주 전역에서 큰 피해를 입혀 많은 이들이 기름진 사막 지역으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주는 최근 기온 상승 및 정기적인 건조한 기후로 인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 부족과 작물 수확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호주의 수원지가 심각하게 감소했으며 이는 해독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땅의 건강을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최근 역사상 최악의 폭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작물과 가축의 수확량을 줄입니다. 이러한 전조현상들은 앞으로 호주가 종합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호주는 대비 및 예방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19번째 이야기입니다. 2005년 10월 8일에 발생한 파키스탄 지진전의 전조현상은 아주 미스테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지진은 굉장히 강력한 규모 7.6의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지역 주민들은 불규칙한 기상 조건과 이상한 자연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진 전에 땅이 너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며 지상에서는 거대한 불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의 비와는 다른 종류의 비가 내려 차량을 수십 미터 날려뜨리는 등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형비는 폭력과 함께 녹색 혹은 검은색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조현상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고요한 시간을 알린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전조현상은 지구의 지하 동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마그마와 플레이트 간의 충돌로 인한 지하파동 등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지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전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 지진의 경우 이전의 이상한 기상 조건과 전조현상에 대한 미리 대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진 전조현상의 중요성과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대지진은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지진 발생 전에는 미스테리한 전조현상들이 관측되었다.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 몇 주, 네팔 주변 지역에서는 지진 전조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다. 첫 번째 전조현상은 지진이 약 15일 전에 시작되었다. 이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부터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지진의 규모가 크고 빈번해질수록 지진 발생 확률도 증가했다. 두 번째 전조현상은 지진 발생 직전에 관측되었다. 4월 25일 아침에는 매우 강한 지진 전조현상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지진 발생 직전에 이 전조현상을 경험하고 어떤 이들은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 세 번째 전조현상은 대지진 발생 직전 며칠간 발생한 폭발 소리였다. 이 폭발 소리는 지진 진앙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들리는 상황이었으며 사람들은 이 소리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있었다. 따라서 대지진 발생 전에는 여러 가지 지진 전조 현상들이 관측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진 발생 직전에 발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진 예측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